안녕하세요. 광주 미이TV입니다. 오늘은 시험관하기 시술로 임신되었을 경우 나타나는 증상 등이 자연임신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자연임신에 비해서 달리 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연임신의 경우는 본인이 임신이 되었다는 것을 한 달 이상 모를 수도 있고, 임신 계획이 있어서 생리가 나오지 않으면 소변 검사를 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경험에는 어떤 미혼 여성이 무월경으로 와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8개월 된 태아를 임신한 상태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냥 살이 찌는 줄 알았다고 해서 사람에 따라 정말 무딘 경우는 이렇게까지 모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에 반해 체외수정 시술을 하게 된 경우는 이식 후 열흘째 혈액검사를 하기 때문에 임신의 극초기, 즉 태아가 아직 초음파에서 보이지도 않는 시기에 임신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이 되었을지 안 되었을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혈액검사를 하기까지 열흘간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게 됩니다. 자연임신은 이런 심리적인 고통의 시간이 없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서 과배련 주사를 맞게 되는데, 그 결과 대추만한 크기의 난소가 사과 정도 크기나 큰 참외 크기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커진 난소가 위나 장이나 방광을 물리적으로 누르면 구역 구토가 더 심해지고 소변을 수시로 보게 되는 빈뇨 현상 등이 생기게 됩니다. 임신으로 인해 입덧이 생기면서 초기에 이런 불편감을 더 느끼게 되니까 시험관하기 시술로 임신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바로 유산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입니다.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여성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임신 여성보다 자주 정밀한 진료 및 관리를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유산의 발생률이 약간 더 높아지게 되는데, 그 원인으로는 비교적 나이가 증가해서 시술을 시작한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당뇨, 고혈압 등 내과적 질환이 있거나 자궁 근종, 내막증 등 부인과적 질병을 동반한 경우가 많고, 나이 하나만 봐서도 36세 이상 나이가 증가하면 염색체의 숫자 이상으로 인한 비정상 배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쌍둥이나 셋쌍둥이 임신의 확률이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그 확률은 말씀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이러다 보니 다태 임신으로 인해 조상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분만보다 제왕 절개를 해야 할 가능성도 당연히 커지게 됩니다.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시는 분들은 임신 시도 때부터 초음파 주사도 여러 번 하고 주사도 맞고 임신돼서도 약 9주경까지 이런 치료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을 한두 번 오고 끝나는 임신의 첫 1, 3분기에 심하면 6, 7번씩 일주일 간격으로 내원해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비도 많이 나와 경제적인 면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시간을 내야해서 직장에서 영 눈치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연 임신하신 분과 똑같이 치료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기는 임신 10주 넘어서입니다. 대부분의 주사와 수액이 중단되고 먹는 약도 중단하고 나면 훨씬 편해지게 되고, 임신부들이 복용하는 비타민 정도를 복용하면서 12주와 16주경 1, 2차 경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는 그냥 정상 임신하신 분들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임의로 약이나 질정 주사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기의 태아는 황체라는 기관이 난소에 없기 때문에 황체에서 분비하는 임신 유지 호르몬도 분비되지 않아서 밖에서 먹는 약이나 질정 주사의 형태로 보급을 해줘야 하는데, 태반이 생기기 전에 약을 중단해버리면 매우 높은 확률로 유산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연하게 묻어나는 점상 출혈 이상의 출혈이 생기면 내원해서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질정 대신 주사로 바꿔서 유산 방지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는 임신 9주까지는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궁 경부가 자극을 받게 되면 자궁이 수축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유산의 위험성이 올라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행 가도 되는지, 장거리 운전해서 가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체외수정으로 임신하는 분들의 경우 질정을 사용하면서 자궁 경부의 혈관이 충혈돼서 출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고속도로 운전 중이거나 외딴 여행지에 계실 경우는 매우 난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병원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시고 여행 등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시술까지 해서 임신하신 경우 정말 수많은 고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갈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잘 유지되어서 분만까지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조심히 생활하실 텐데,
간혹 생각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낮에는 병원에 연락을 주시고 밤에 연락이 되지 않으면 유튜브 댓글이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되는 대로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